안녕하세요. 저는 유현화라고 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다 의상들 전공하시고 앞으로 진로나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어떻게들 지금 저희 한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좀 리얼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 그냥 제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뭐 우리가 온라인에서 좀 듣지 못했던 좀 그런 거 저희가 그냥 질의응답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좀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그냥 뭐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이제 왜 패션 한복을 하게 됐고 이제 전통 한복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처음에 오픈해서 진행해왔던 과정을 그냥 좀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세요. 제가 한복 시작한 지는 한 16년, 17년 차 접어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통 의상을 전공을 해서 왜 한복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뭐 한복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진로를 한복으로 잡은 분야이긴 한데 그냥 막연하게 한복을 그냥 남들이 하는 한복을 하기는 좀 싫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인 학원을 다니거나 뭐 사실은 뭐 사사를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학부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래도 우리가 대학만큼 탄탄한 교육 과정이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옷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한국 복식사를 하고 있지만 동서양 복식사적인 문화사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한복을 하는 거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기능적인 뭐 기능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 학원을 가서 수업을 받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좀 이제 지금도 여쭈신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전통 한복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청담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쪽에는 굉장히 시장이 좀 넓을 것 같고, 네, 시장도 물론 넓긴 하는데 생각보다 또 국한되는 게 청담동이었거든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로 한복을 입는 시간이 이제 결혼할 때 한복을 입잖아요. 그때는 뭐 양가 어머니, 그 다음에 신랑 신부님, 그 다음에 양가 직계 친지분들까지 다 한복을 입었었던 시절이었죠. 뭐 그때는 대여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주로 다 옷을 맞춰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 흐름에 그 한복을 구매하는 패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봐요. 대부분 집에 우선을 두는 거죠. 가장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형식에 매이는 거를 빼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부모님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 주체가 신랑 신부로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결혼 우리가 일륜제 대사라 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주체하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체가 신랑 신부가 되다 보니까 그 신랑 신부의 관전 포인트로 봤을 때 형식에 얽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에는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 그래도 한복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들어갔었죠. 그래서 1시간에 끝날 상담이 막 2시간을 거쳐 3시간을 거쳐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는 설득을 해서 안 하시겠다는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가 너무 많은 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저도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랑 한복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신부 한복도 안 하고 안 할 수 없으니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하는 그렇게 이제 점점 대여 문화가 대여라는 컨텐츠가 생기다 보니 메이저급, 예를 들어서 한복 매장도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매장이 아니라 메이저급,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원단까지 직접 뭐 재직하는 그런 데에서, 대형 매장에서 대여를 이제 전면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여라 하면 많은 물량 중에 좀 고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처럼 작게 디자인에 조금 중점을 두는 매장들은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복의 점차 좀 줄면서 대부분 손님들이 하시는 멘트는 언제 입느냐, 언제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을, 이런 얘기들이 너무 스트레스성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한복을 하면서 제일 이제 힘든 얘기가 이거 한 번 입고 말 건데, 이런 식의 멘트. 사실 저희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이어온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일상 그냥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혼례를 치르기 위한 예단으로서 들어가는 옷인데, 정말 정성껏 옷을 해드리고 싶고 이 마음을 담아서 옷을 해드리고 싶은데 외려 받는 소비자는 일회성에 불과하는 거고 너무 소홀히 대하는 그런 것들이 내성적인 제 성격에 굉장히 상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한번 다녀가시면 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웠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물이 흐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설득과 뭐 해도 이 큰 흐름을 제가 막을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도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비는 공간을,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안 하는 이 비는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 되지 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역시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시 부담스러운 한복이고 잠깐 입을 한복이고 거추장스러운 한복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삼청동에 매장을 좀 이전을 하고, 네, 주 고객이 이제 혼수 손님이 아닌 일반 손님들이 이렇게 좀 오시면서, 그 다음에 연령층이 이제 신랑 신부,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중장년층 어머님 세대가 아니고 이제 20대 손님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손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손님들을 받았으면 아마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너무 이렇게 눈이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입는 한복을 좀 편하게 만들고 싶어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랬던 타이밍이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삼청동에서 좀 겪었던 느낌이고요. 역시 생활한복도 막 그 실크가 아니면 손대고 싶지 않은 실크로 만들어놔야 옷 같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그걸 다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싶고 그게 얼마가 됐든 손님들은 그걸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그 입고는 쉽고 예쁘긴 하지만 이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거를 살 바에는 그냥 일반 옷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삼청동에서 한 2년 정도 경험을 좀 쌓고 이제 홍대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차별성이에요. 일단 매장 분위기에서의 차별성을 두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경험해봤던 거는 여기서 디자인이 히트쳤어요. 선생님 이 배자가 히트쳤으면 옆집에서 바로 따라 만들어요. 더 싸게, 더 다양하게. 그러면 실제로 그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원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카피해서 더 저렴하게 만든 옷들을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너무 잘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옆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스스로 내가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는 것보단 조금 뭔가 카피성에 따라하기식의 그런 경험을 제가 좀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매장에서부터의 그냥 차별성을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의 생각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생각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 가지로 올인을 하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윗 선생님 보면
한복 하나로 정말 그 장인 정신의 마인드로 이게 쭉 가도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콘텐츠를 다양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한복에 관련, 그러니까 메인 콘텐츠에 파생되는 다양성을 갖는 것도 좋고, 사실은 조금 차선책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반기에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종에 계신 분들이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저희 매장을 입구로 들어오시는 분이 금, 토, 일에 1,000명이 넘어요. 네, 1,000명이 넘는다라는 거는 일단 지역 자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지역 자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첫 해는 겨울에 나홀로 겨울을 지냈어요. 저 혼자. 아무도 저희 매장을 찾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느낌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약간의 그 정원길 느낌이 저는 너무 좋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런 각박한 상업적인 그런 매장을 좀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이 들어오는 공간이. 그래서 매장이 안에 이런 매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이제 시간에 대한 수업료를 낸 거죠.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나름 또 이제 전통 한복을 1층에다가, 나는 한복하는 사람이니까 1층에다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한복집이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1층에는 전통 한복을 세팅을 했었는데 박물관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부분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많은 손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다가 일단은 손님이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플리마켓이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입구부터. 오늘은 비가 와서 저희가 비 예보가 있어 세팅을 못했는데, 저 혼자 하기보다는 공간을 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쉐어하는 느낌이죠. 플리마켓이라고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분을 셀러라고 하거든요. 셀러라고 하는데, 그 파는 상품은 처음에는 한국적인 공예에 관련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그냥 소품도 파시는 분들도 있고, 옷도 파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만 또 모시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좀 바뀌어서 그냥 아주 쉬운 거, 액세서리, 향기 제품도 있고, 다양한. 그래서 매장 안에 저희가 세팅을 하면 최고 9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9분이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고 파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매장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뭐야?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 안까지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 방법이었고, 사실 저희가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자리를 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소심해서 10,000원. 사실 저희는 노는 공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플리마켓이라는 거를 이 인근에서 한 군데서 먼저 하고 있었고, 저희가 두 번째로 했는데, 거의 풀로 찼었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 있게 들어오고. 그래서 한 테이블에 10,000원.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9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요일 날도 하니까 18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4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공짜 날이도 하나 있잖아요. 공휴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임대료의 한 50%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노는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복합적인 걸 사실 그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이 장소에 여기를 구경 나온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슬슬 자리세를 좀 올리시더라고요. 옆집에서. 그런데 저희가 자리세를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했더니, 여기는 이래서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어깨를 좀 나란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은 테이블 하나에 많게는 5만 원을 받아요. 잘 하시는 데는. 그러면은 그게 테이블이 몇 개를 받을까요?
많이 받으면, 욕심껏 많이 받으면 8테이블, 9테이블을 받아요. 그럼 8테이블에 5만 원이면은 하루에 노는 땅에서 4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일요일이 80만 원이시잖아요. 그럼 연휴가 들어가면은, 임대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항상 조금 너무 이렇게, 저도 물론 경험에서 나왔긴 했지만, 내가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렇게 가드라인, 그러니까 좀 더 다양성, 이게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많던 손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명 들어오시나? 예, 이렇게 급격한 타격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역시 주머니는 열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지금이야 조금 여기 뭐 맥주 한잔하고 그래서 사이드 지금 그 대로가에는 다 테이크아웃점이에요. 가게세가 뭐 피만 1억씩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처럼 장마 이렇게 길어지는 정말 타격 크죠. 벌써 지금 메인 매장들이 다 두 군데나 문 닫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붙잡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타이밍이었고요. 생각해보면 2년 전에 저희가 삼청동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어요. 메리스. 삼청동에 저희가 있었는데 총리 공간 라인에 있었거든요. 저기 탄핵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저희 길을 저도 못 들어갈 정도로 길을 다 차단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왜 그때 내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오프라인으로는 한계점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왜 그때 내가 왜 차선책을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내가 한복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에만 되게 그쳤던 타이밍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시즌 다가오니까 또 정신없이 또 시즌이 지나가고 뭐 겨울 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또 제가 뒤통수를 또 맞은 것 같아요. 그때 맞아 이랬었지. 근데 이제는 2년 후에 또 있을 것이라는 미래. 아마 2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여파가 있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찾아오는 손님만으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이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작업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2층은 전통 한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1층에서는 한복과 관련된 평상시에 입을 생활 한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밖에서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손님이 그냥 나가지 않도록 밖에서는 저희가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3가지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 갖고도 한복이라는 거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한복이라는 거는. 그래서 온라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 컨텐츠로 지금 4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비 오면 저희 문 닫아요. 비 오면은 바깥에 오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눈 오면 못 해요. 그럼 결론은 1년에 6개월 정도밖에 밖에는 활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개월을 그냥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너인 것 같고 앞으로 창업을 하시게 될 마인드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찾아 나서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라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 한복이란 콘텐츠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생활 한복이란 키워드가 많을까요? 이렇게 편안한 이 일반 원피스 키워드가 많을까요? 네.
그럼 우리 생활 한복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복이라는 컨텐츠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될 건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했고 요즘에 흘러가는 대세가 어쨌든 그 20대가 요즘에 문화를 끌고 가기 때문에 20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옷을 만들 때에도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제 옷을 입을 타겟층은 너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시장성이 너무 좋고 어느 디자이너나 마찬가지로 정말 마인드 있게 옷 만들어서 고퀄리티로 팔고 싶죠. 명품 브랜드가 되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 상류층을 타겟층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좀 일반적인 타겟층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옷 콘텐츠도 분명히 달라지셔야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중하위층을 지금 잡고 있어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옷을 만들 때는 1층에 있는 옷을 만들 때는 이거 한복이야?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이 많은 그 피드백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긴 하죠. 역시 한복이라는 메시지가 옷에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소재부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입을 수 있는 국이 안 가는 그 다음에 쉽게 물빨래 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관리가 편한 그런 옷으로 지금 원단들이 바뀌었고 옷 입는 것도 너무 조이고 여미고 이러지 말고 그냥 스트링으로 편하게 루즈하게 조이지 말고 그렇게 가지만 역시나 아직은 좀 제가 이제 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손님도 들어오면 옷에 대한 옷을 딱 보고 멘트들을 한마디씩 꼭 하세요. 일단은 놀래세요. 일단 매장 들어오면 굉장히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게감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좀 편하게 쉽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옷에서도 좀 뭐 우리가 일반 옷 가면은 한 번씩 입어보시잖아요. 절대 우리는 입어볼 수 없는 옷이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입어보면, 이제 걱정돼요. 저 사이즈, 옷 미어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전면에서 빠지려고. 왜냐면,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입어보시고, 많이 접근성하고.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과정이 지금은 한 5대 5인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생활한복,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 그다음에 이제 전통 한복은 2층에서 이제 좀 맞춤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전통 한복을 하러 예전에 청담동에 삼청동에서 전통 한복을 하고 가신 손님들이 오셨을 때 바뀌었느냐고. 한복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나 저희 SNS에 들어갔을 때 전통 한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생활 한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하느냐 아니면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생활 한복이 메인인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그냥 크게 넓게 보자면 그냥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옷을 제작을 해서 상품 구성을 한다는 것 또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도 정말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은데 옷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뭔가의 강박관념 시즌에 그래도 아우터는 있어야 되고 안에 이너도 있어야 되고 바지도 있어야 되고 치마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좀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옷은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옷은 사입을 해서 같이 껴서 팔기 식으로 저희가 옷을 좀 준비를 해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 의류를 저희가 좀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반 의류라는 거는 그냥 지금 입고 계신 옷, 기성품인 거죠. 대량 생산한.
근데 처음에 옷을 접했을 때는 대부분 중국에서 꾸며온 건 다 아시죠? 내수보다는 중국에서 꾸며온 옷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그런 옷들을 보면 봉제나 마무리가 정말 사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중국 시장도 봉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디자인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복 바느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가격도 너무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얻어요. 뭐 한복에서는 사실 디자인에 대한 요소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좀 내려놓으면 일반 의류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꾸밀 때 원단에 대한 그 완성을 상상을 하면서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의류들을 만져보고 성분 보고 하면서 그 원단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봉제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패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생활한복과 일반 의류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긴 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일반 의류든 패션이든 그래도 직접 내가 상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험하고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5년, 그런 경험치가 최소 5년, 많게는 10년.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에 같이 일을 시작한 저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창업의 꿈을, 그러니까 일을 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절대 저는 지금은 이 있는 매장들도 다 없애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비대면이시잖아요. 패션쇼도 이제는 사람 모델이 있고 하는 쇼도 물론 있겠지만 다 그냥 영상으로 쇼가 이루어지는, 벌써 패션 쪽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옷 살 때 가서 안 사시잖아요. 이렇게는 가서 사실 것 같아요. 안 사시잖아요. 그냥 핸드폰 꺼내서 검색해서 사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클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은 그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상품이고 좋은 가격이고 상세 페이지에 내가 꼭 굳이 가보지 않아도 다 내가 원하는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소비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매장을 차려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에 나에 대한 특별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게 찾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끊임없이 경험치를 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혹시 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 말씀드릴게요. 4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온라인 네네네. 어떤?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네이버 검색하시면 우리 원피스 사실 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이 뭐가 좋으냐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가게세도 안 받고 뭐 서버비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그 온라인상에 가게 점포를 하나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피스 치시면 우리가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어요. 저 그거 운영해요. 거기를 지금은 2개로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2개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 생활한복에 대한 키워드가 약하기 때문에 생활한복의 파워가 일단 없고요. 생활한복을 얹기 위해서 지금 이제 힘을 좀 구축하는 단계고요. 그 타겟층을 한 20, 30대 층으로 본 일반 의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교육을 받죠.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뭐 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거기에 키워드 검색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 많은 원피스 치면은 몇천 개가 나와요. 원피스 치면은 한 뭐 10,000개라고 봐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상단 노출이 어떻게 될 거냐.
그 공부를 또 하는 거죠. 저희 큰아이랑 둘째가 온라인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옷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생활한복을 어떻게 얹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스 아시죠? 저희가 그 세컨 브랜드가 71296이라고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브랜드예요. 저희 이제 메인 브랜드는 유현아 한복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생활한복이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큰아이가 96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브랜드이고 아이디어스라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제작한 직접 제 기성품이 아닌 제작한 상품을 팔 수 있는 오픈마켓이세요. 입점하는 거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1층 생활한복이 올라가 있어요. 제작한 의류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올려놓고 그냥 없으면 없나 보다. 우리 옷이 너무 비싼가? 안 이쁜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온라인 쪽 막 공부를 좀 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세심하게 공부도 하고 저희도 수업료를 내고 그러면서 한두 개가 팔리니까 우리도 군중심리 있잖아요. 후기가 올라가고 여기 괜찮나 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작한 많은 양들이 그러니까 메인 상품을 올리기에는 너무 단가가 아직은 좀 비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대량 생산하고 시즌이 좀 지난 옷들을 그거는 마케팅상 우리가 원가나 어느 정도 금액이 빠지면 나머지는 파는 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딱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들을 조금 저렴하게 세일로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팔리니까 두 개가 팔리고 세 개가 팔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 전라도에서도 주문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로 문 닫을 때는 온라인에서 계속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스 저희 지금 운영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 우리 저기 많이 하시죠? 라이브 방송으로 파는 거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켜요. 그리고 그냥 팔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 이제 좀 조금 이제 팔로워가 좀 늘면 이제 점차적으로 생활한복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활한복으로 접근하면 팔로워가 구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접근하기 좋은 옷들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생활한복도 소개하고 점차 이제 좀 바꾸는 거죠, 방향성을.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런 소싱을 사실은 20대 아이들이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모르죠. 라이브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파는 거야. 마이크 저기 카메라 대주면 하지. 근데 그런 유통 플랫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유튜브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컨텐츠로 가야 될 건지 이제 아직은 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소위 온라인 쪽으로 좀 성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만 집중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잠 안 자고 일하셔야죠. 잠 안 자고. 그리고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딱 어떻게 한복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막상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한복 쪽에서 해봐야겠다라는 거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한복을 산업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선에서는 배우고 나서 한복 만드는 집에 가서 밑에 그 바느질 하는 거 배우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밑에 시다라 비슷하게 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밖에는 모르겠거든요. 패션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걸음마를 뛰셨다면 예를 들어 걸음마를 뛰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없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회고요. 누가 손잡아줄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복이라고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서도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우리가 전통의 것을 유지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장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산업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입는 옷에 대한 뭔가의 패션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뭐 방향성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좀 전통성에 대한 좀 입각한 제가 뉘앙스를 좀 받긴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지향하는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일단은 현장에서 현장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 또 방향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나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게 취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바느질 공방에서 실무를 배우든 어떤 방향을 하시던 일단은 한 걸음을 나아가셔야 이거보다는 뭐 좀 더 나은 분한테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내 안목이 그만큼 높아지셔야 되잖아요. 내가 봉제 뭐 한복 바느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더 나은 또 스승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고중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은 뭐 또 이제 석사 박사 쪽으로 우리가 진로를 또 바꿀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경영 쪽을 좀 배우길 원하신다면 정말 메이저급에서 배우시거나 이제 좀 현장 경험을 하셔야 되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내가 고증 쪽 아니면은 정말 이 전통 쪽을 계승을 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경영 쪽을 원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서 그러려고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나와서 저 오시면 한복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이해타산이라는 거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우리 교수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려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자문을 구하시려면 교수님들한테 구하시면 더 심리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네네. 그걸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느질이 약한 것도 있고 패턴이라던가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시면 어디 가서 맞춰서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아까도 중국에서 바느질을 해서 온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되게 저한테 오세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패션하고 똑같으세요. 한복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옷 제작은 사용 봉제 하시는 데서 해요. 패션 옷, 이 원피스 이런 데 만드는 데서 해요. 저희는 내수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중국에서 하는 거는 대량 몇천 장, 몇만 장을 가지고 오는 부분. 그거는 저희 선이 아니라 도매상, 오파상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소싱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개인이 중국에서 옷을 꼬매온다는 거는 굳이 거기서 꼬맬 일은 없는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한복하시는 분들의 손을 저희가 한복하시는 분들과 호흡을 맞추면 너무 좋은데 한복재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편함을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옷이 있어요. 네, 한복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으려고 하는 옷은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복 선생님들의 손을 좀 떠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반 양장 재단을 하시는 양장 패턴을 하시는 분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뭐 저는 누가 알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걸 참 여쭌다는 거는 신뢰예요. 그분의 노하우잖아요. 그분의 정보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옷을 이거 저희가 다 봉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패턴 뜨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기본 디자인 툴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패턴사하고 봉제사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가봉이라는 걸 보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더 포인트를 줄 거냐 그렇게 가는 거는 일반 옷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거를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온라인에 그냥 쉽게 패턴을 떠주는 데가 있어요. 온라인 사이트가. 이리는 어디지 그 사이트가? 크몽이란 많이 아실 거예요. 크몽. 우리는 비싸게 줄 수 없잖아. 일단은 어떻게 옷이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패턴사들이 사이트에 쭉 올려요. 나 패턴 떠줄게. 뭐 티셔츠는 10,000원부터 가능해.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패턴사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프로필을 좀 보고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먼저 손을 한번 손발을 맞춰보시는 거죠. 그리고 봉제도 제가 봉제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패턴만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벌써 이제 오프라인 세대잖아요. 저는 그냥 각기 전투를 해요. 운동화 딱 신고 저는 그냥 단지를 뛰어다녀요. 단지라고 하면 그런 데가 몰려있는 곳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독산동,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동대문 어디, 그러면 물론 이제 건물인데 그 라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패턴 봉제해요, 뭐 해요, 미싱사구예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 이거 옷 좀 작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한 100군데, 50군데를 쫓아다녀요. 그냥 태점 맞는 데도 있고, 어떤 옷이냐고 보면 고개 설레설레 흔드는 데도 있고, 이제 물론 그거는 샘플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샘플실이라는 데는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업이니까 많이 올려놓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맞는 데를 근데 패턴비나 봉제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은 굳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항상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늘 새롭게 시작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항상 이렇게 루즈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긴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각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예전에는 한 번만 공부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경제 쪽으로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서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도약하시면 너무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먼 곳까지 귀한 시간들 내주시고 좋은 인연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연락도 주셔도 되고 방문하셔서 좀 개인적으로 몸으로 보신 것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그냥 노는 공간이니까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